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 관련된 꿀팁 하나를 빠르고 쉽게 정리해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먼저 상가 임대차를 할 때 호수별로 이렇게 등기가 따로 나 있는 상가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보통 이제 분양을 받는다고 해서 호수별로 주인이 다 따로 등기부에 소유를 하고 있는 그런 호실들이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한 건물 전체에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건물 전체가 여러 점포로 쪼개져 있는 경우들이 있죠. 혹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분 등기여도 한 호수에 쪼개서 따로따로 세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앞선 경우가 더 많으니까 그 기준에 근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부분을 임대차 할 경우,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먼저 사전에 말씀드리면 전대차의 경우와 다릅니다. 부분을 임대차 한다고 하니까 혹시 일반 전체를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부분의 일부분을 또 나누어서 세를 한 번 더 준다는 이야기인가? 라는 질의를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부분을 다른 세입자에게 따로따로 상가 임대차 계약이 주인과 세입자와의 계약인데 부분적으로 임대차를 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이 부분 임대차를 할 경우에 왜 도면을 첨부해야 하냐면요. 주택 임대차는 흔히들 많이 하시니까 주거는 누구나 하니까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받고 확정일자를 받으라 라고 하시잖아요. 보증금이 채권의 물권처럼 힘을 부여해주기 위해서, 즉 채권의 물권화라고 해서 이제 공시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고 대항 요건을 갖춤으로써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수단이 우리 전입신고 확정일자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상가 임대차도 제가 수차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사업자 등록과 확정일자를 똑같이 받으시면 대항력이 형성이 돼요. 대항력이 생겨서 주인이 바뀌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대항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도면을 첨부해서 내가 어느 부분을 임차했고 그리고 이 부분을 사용하고 있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니까 내가 사용하는 기간 동안 대항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건들지 마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공시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판결문도 제가 찾아봤는데 판례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판례들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왜 도면을 첨부해야 하는지, 그래서 판결 첫 번째는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는 이유, 그리고 두 번째는 도면을 첨부하지 않고서 경매에 넘어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임차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사례를 이 두 가지 판례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판결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짧게 압축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읽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분 임대차의 도면을 첨부해서 공시효과를 얻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근거법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도 있겠지만 가장 근간에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띄워드릴 건데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입니다. 11조에 이렇게 제가 빨간색 테두리로 해놨죠. 이 부분을 보면 부분을 임대차하는 경우는 도면을 첨부하라라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은 이렇게 법 근거를 찾아서 법적인 공방에 가게 됐을 때도 이 근거에 기반해서 반드시 근거 법령 그리고 조항들을 이렇게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잠깐 삼천포로 빠졌는데요. 다시 이제 배 타고 올라와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판결 두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11, 1124 선고, 2010 다 56678 판결입니다. 빠르게 읽어보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3조 1항에서 건물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 등록은 거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에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당해 임대차 건물의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자, 제가 다 빼고 필요한 부분들만 지금 짜깁게 해서 갖고 와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4조와 그 시행령 제3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와 그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상가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결이 나와 있어요. 이거 심지어 대법원 판결입니다. 또 다른 판결을 이 대법원에서 참고를 했는데 대법원 2008 0925 선고 2008 44238 판결 참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부분 임대차 할 때 이렇게 도면을 꼭 첨부해야 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제 아까 설명드린 도면을 첨부하지 않고서 패소한 판결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0614 선고 2006 가합 2978 판결입니다. 읽어볼게요. 등기부상 구분 등기가 격려되어 있음에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괄호 열고 집원 상가 이름 생략
괄호 닫고 3층에서 5층이라고만 표시한 사업자 등록을 하여서 등기부와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계약서상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이 있다. 원고가 배당 요구를 하면서 5층에 8.3평이라고 주장하고 또 4층에 8.3평과 각 층의 자판기 설치 부분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해서 일관성이 없고 도면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부분 임대차 규정에 의거하여 도면을 첨부하지 못하고 있는 점들을 들어 어느 부분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라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효한 공시 방법으로 볼 수 없다라는 판결이 있었어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차를 하고 있었는데 층을 3개를 빌리셨었나봐요. 정확하게 도면을 첨부해서 어느 부분을 임차하고 있다는 부분을 명시하지 않은 거였어요. 층별로 부분 임대차를 하고 있었겠죠. 도면 첨부하지도 않았고 주장이 일관성이 없다라고 해서 이 법 근거해서 결국에 배당 요구를 했을 때 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었나봐요. 그때 배당 요구를 했을 때 이 배당을 수령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본인의 지분 실제 보증금이 들어갔겠죠. 그 돈을 반환받지 못하고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했던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이 앞선 판례들은 대법원 판례가 첫 번째로 있었죠.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는 사실은 웬만해선 바뀌거나 뒤집기도 힘들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갔던 판례가 있으니까 이 내용은 거의 법 규정에도 있지만 판례까지 있으니까 확실하게 이게 맞구나라고 알고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부분 임대차를 하시는 우리 공인중개사분들도 그렇고 우리 임차인께서 그리고 임대인께서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부분적인 임대차를 할 때 꼭 도면을 첨부해서 어렵지 않잖아요. 계약을 마무리 짓는 걸로. 그리고 계약서 상에도 괄호 열고 도면 첨부함 괄호 닫고 5글자면 끝나요. 수월해지고 안전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